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좀 특별한 책입니다. 유튜브 시대의 대한민국 최고 인기 유튜버라 불릴 만한 분입니다. 보겸TV의 김보겸님의 책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100만 만들기. 김보겸님이 지으셨고요. 지식너머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2019년 7월에 나온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95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 김보겸, 아프리카TV의 BJ이자 명실공히 대한민국 넘버원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 400만 명이 넘으셨죠. 한 손에 총 들고라는 닉네임으로 아프리카TV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셨고요. 아프리카TV BJ 대상도 여러 번 수상하셨습니다. 2017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셨고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로 자리매김하신 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챕터 1, Why Not? 당신도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다. 챕터 2, 이 정도만 알아도 갑분싸는 피한다. 시작하는 유튜버를 위한 가이드. 챕터 3, 가자! 오늘부터 100만 유튜버. 성공하는 유튜버를 위한 실전편. 챕터 4, 마지막 챕터입니다. 300만 유튜버 이거 실화냐? 넘사벽 유튜버가 되는 시크릿 노하우. 나는 스스로 내 자랑을 하기 위해 이 책을 쓰지는 않았다. 실전적이며 디테일한 그리고 거짓 없는 성공적인 유튜버로서의 길을 안내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많은 유튜버들이 책을 냈고 지금도 내고 있다. 나도 읽어보았는데 솔직히 조금 아쉬웠다. 이것 말고 더 있는데 알려주지 않은 필살기가 분명히 있는데 진짜를 알려주고 싶다는 열정이 샘솟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책으로 나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의 대답을 대신하고 싶다. 유튜브는 이제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른들도 유튜브에 익숙해지고 있다. 보기만 하는 게 아니다. 최근에는 고학력, 고스펙자들도 잘 다니던 회사에 사표까지 쓰고 유튜버가 되겠다고 나선다. 하지만 유튜버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각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시 이력서를 쓰고 생업 전선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100에 99다. 개인적으로는 이메일과 스마트폰으로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보겸씨 한 번만 만나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메일이 차고 넘치고 스마트폰 메시지도 가득 찬다. 쏟아지는 질문을 정리해보면 결국 같은 얘기다. 나도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다. Why not? 누구나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이론과 실전 둘 다 필요하다. 시행착오를 해가며 시간과 공을 들여 배울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이 없으면 뺑이만 치다가 끝나는 수가 생긴다. 그래서 나는 100만 유튜버가 되는 각을 잡는 길을 안내하고자 한다. 유튜버의 마인드 세팅부터 만렙 기술까지 알려주는 보튜브 잡스의 시크릿 바이블. 당신이 들고 있는 바로 이 책. 이것을 바로 정독하길 권한다. 이 부분은 프롤로그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저자가 유튜브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만 해도 아마 10권도 넘을 겁니다. 이 책은 단언컨대 결과적인 아웃풋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이룬 것이 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저자인 보겸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서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유튜브 관련 서적의 저자들이 본인들이 잘하고 잘해왔던 업적을 바탕으로 나 유튜브 좀 알아 라면서 이렇게 책을 써놨습니다만 보겸님만큼 1인 크리에이터계의 현재 시점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분은 아마 드물 겁니다. 이 책은 서술 방식이 보겸님의 평소 방송처럼 본인의 스타일이 묻어나와 조금 투박하고 날것인 느낌이 많습니다. 특히나 보겸TV의 보겸님처럼 출연자나 혹은 배우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진정한 희극인이자 예술가를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내게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남다른 감각이 있었다. 단순히 손님의 환심을 사서 옷을 잘 파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하고 상대의 취향을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제품을 소개하는 일에 소질이 있었다. 옷가게를 차린다면 남들보다는 잘할 자신이 있었다. 내가 일하던 군산의 옷가게 사장님은 매일같이 주인 정신을 강조했다. 그렇게 해서 일 배우겠냐? 주인 정신을 가져야 돼. 그냥 설렁설렁하면 아무것도 못 배워.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봐. 뭐부터 하겠어? 사장님이 알바한테 하는 흔한 잔소리 중 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뇌리에 콕 박힌 단어가 있다. 바로 주인 정신. 나도 주인 정신을 가져보고자 엄청 애를 썼다.
주인 정신을 가진 덕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한여름 찜통 더위에 선풍기도 없는 옥탑 창고에서 옷을 정리했다.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않고도 문 열 때 출근해 밤 10시 마감까지 가게를 지키기도 했다. 군대를 가기 전까지 2년 동안 옷가게에서 나는 많은 걸 배웠다. 어떻게 옷을 팔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지, 어떻게 재고 관리를 해야 하는지 대충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주인 정신이 내 채널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됐다. 크리에이터 복염의 성공 탤런트가 두 가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책에서 밝힌 대로 사람을 상대하는 남다른 재주, 부침성, 사교성이겠고요. 두 번째는 꾸준히 무언가를 지속할 수 있는 근성입니다. 유튜브 역시 영상을 보는 사람들과의 소통이고 채널을 성장하는 데는 꾸준히 영상을 올리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야말로 성공적인 유튜브 운영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의 복염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재능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유튜브는 복염님과 같은 캐릭터를 구축하는 종합 크리에이터도 있지만 저처럼 책만 집중하는 북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영화를 리뷰하는 영화 유튜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를 집중해서 파고드는 컨셉을 가진 채널은 각 장르마다 필요한 탤런트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는 공중파에 욕심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친한 방송국 PD에게 공중파 진출에 관해 진지하게 물어보았다. 그런데 PD의 대답이 영 의외였다. 복염씨 왜 공중파 오려고 그래? 오지 마.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 연예인들도 다들 못 가서 안달인데 왜 굳이 오려 그래? 1인 미디어는 시청자들이 알아서 다 찾아보잖아. 보러 오라고 안 해도 보러 오잖아. 그럼 됐잖아. 지금은 오면 손해야. 거기 있어 그냥.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공중파에 나가면 공신력도 없고 기존 세대도 아우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만 했는데 PD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유튜브를 찾아와 구독자를 늘리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공중파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나? 그럴 시간에 다른 걸 더 신경 쓰자. 유튜브 파는 점점 커지고 있다. 대세는 정해졌다. 알아서 찾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제 나는 좋은 콘텐츠 제작에만 전념해야겠다. 최근에는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겠지만 공중파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채널 중에 하나인 김구라님이 운영하시는 구라철이 있고요. 또 장성규님이 나오는 워크맨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것 외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연예인들 유튜브만 봐도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방송국에서 이제는 직접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 위주의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아마 유명인의 유튜브 채널은 늘어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를 잡은 채널뿐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이러한 연예인의 증가에 대한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서 비슷한 분들은 컨셉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무언가 대안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텔이나 랜선 라이프 같은 것도 그렇고 백종원님의 유튜브 채널이나 김태호 PD와 유재석 씨가 함께하는 놀면 뭐하니 채널 등 공중파와 유튜브 간의 이러한 폼의 따라잡기 혹은 이런 크로스오버 같은 것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잘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 좋아하는 것은 나 좋으면 그만이지만 잘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누군가보다 잘해야 한다. 남들의 인정도 필요하다. 잘하는 것을 하게 되면 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남들이 인정하는 만큼 돈이 들어온다. 거기서 스트레스가 생긴다. 남들이 돈을 번다고 하니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에 시작하면 정말 지치고 힘든 일이 유튜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직업이 된다. 유튜버는 정말 즐거워서 하고 싶어서 해야 한다. 요즘은 재능러들이 정말 많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고 재능러들이 상위에 포진해 있다. 그러니 어지간해서는 슈퍼루키가 나오기 힘든 시장이다. 그럼에도 정말 하고 싶고 즐기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도전의 가치가 있다. 그들에게 유튜브는 레드오션이 아니다. 확실한 블루오션이다. 정말 지치지 않고 끝없이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야말로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많은 경우에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잘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복염은 역으로 유튜브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은 타인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것은 바로 스트레스를 가져와서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꾸준히 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보상을 너무 기대하지는 말고
꾸준히 좋아라 좋아라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무척이나 유튜브에서 중요하며 이것을 위해서라도 잘하는 것보다 그냥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내 방송에서 최고의 정보원은 나다. 보고 듣고 필기하며 정보를 쌓아놔야 한다. 2017년 유튜브 채널을 전면 개편할 때는 빡시게 정보원을 굴렸다.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유튜브를 봤다. 노트 3-4권을 순식간에 썼다. 날짜별로 봤던 영상, 유튜버의 스타일, 영상물의 시간과 내용, 효과까지 다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노트 3-4권을 쓰고 나니 개별 유튜버가 가진 특징과 스타일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요즘은 외국 정보원도 활용한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구독하는 국내외 유튜버의 새로운 영상을 훑는 것이다. 구독을 신청한 채널 중 절반 정도는 외국 유튜버의 채널이다. 일본의 히카킨, 영어권의 퓨디파이, 마크플라이어, 잽색티가이, 그리고 남미권의 페르난플루까지 아무래도 외국 영상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 밈도 훨씬 빨리 올라온다. 여기서 밈은 유머가 담긴 짧은 영상이나 사진부터 이렇게 동영상, 움짤, 광고나 만화, 매크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팁을 보태자면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기획안을 쓸 거야 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다. 눈에 보이는 것을 슬쩍슬쩍 노트에 적어두는 정도로 족하다. 도끼 눈을 부릅뜨고 본다고 없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냥 감상하라. 그게 쌓이고 쌓여서 숙성까지 된 후에야 내게 맞는 옷으로 소화가 된다. 아이디어의 폭발 시기가 온다. 방송에서 보겸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욕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쉬운 정말 친근한 동네 형 이미지로 나오시다 보니까 그가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에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1타 유튜버로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평소에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의 노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말로 이렇게 적어놓으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방송을 찍거나 방송을 안 찍게 되면 다른 사람의 방송을 보거나 혹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거나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크리스마스에도 수영 연습을 하냐는 질문에 전 크리스마스고 이런 거 잘 모르고요. 그냥 계속 수영장에서 수영만 해요 라고 대답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유튜브가 뜨거운 시장이 되면서 전문직 지원자들도 많아졌다. 의학, 약학, 법률, 건강 등 유튜버에게 전문 분야가 있다 보니 콘텐츠는 차고 넘친다. 생업이 있어서 촬영과 편집도 스튜디오를 빌려 부담 없이 한다.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처음부터 다 갖추고 만든 영상이 올라오기도 한다. 남들에게 내놓았을 때 창피하지 않은 수준으로 영상의 퀄리티를 맞춘다. 내용도 그렇다. 밝고 경쾌하지만 어그로가 없다. 아침 방송에 나올 법한 콘텐츠들이 쌓여간다. 그런데 이런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유튜버가 그토록 바라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공중파에 가기 위해서 밑밥을 깔고 있는 걸까 하는 추측도 해본다. 아침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아침 방송을 TV로 본다. 비슷비슷한 콘텐츠들이 넘쳐난다. 자기 색깔이 없이 전문적인 내용을 읽고 있는 유튜버에게 공감대를 느끼거나 진정성을 느끼는 시청자들은 없다.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 유튜브를 선택했다면 표현되도록 해야 한다. 너무 그럴듯한 것에 넘어가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십상이다. 유튜브는 공중파가 아닙니다. B급 감성이 이른바 먹히는 시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공하려는 사람은 완벽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하시려는 분들은 카메라를 뭐를 써야 되지, 편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배워야 되지 등 이런 부차적인 것들부터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또 영상을 올리면 아무도 대부분 보지 않을 그런 영상도 몇 개 없어 보여지기조차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완벽에 완벽을 기하면서 한두 개 영상에 정말 내 자신의 전부를 갈아넣고 반응이 없으니까 금세 포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자가 그럴듯한 것에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 원하던 것을 밀어붙이라는 이 부분은 컨텐츠로 먹고 살려는 계획을 가지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주 52시간씩 일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알 것이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훈련을 해도 10년이 걸리는 시간이다. 10시간씩 투자를 해야 3년으로 단축된다. 10시간씩 3년을 투자할 정도라면 어지간히 간절하거나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힘들다. 주당 52시간을 운운하는 사람에게 그런 열정이 있는가 묻고 싶다. 무언가가 돼보기 전에는 일의 특성과 어려움을 알기 어렵다. 유튜버가 3D 직업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보이는 것처럼 화려하고 쉬운 직종도 아니다.
본인의 일을 하면서 취미로 시작해 즐기면서 하면 오래 할 수 있지만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다 걸고 시작했다가는 금세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질문을 받고 계산해보니 나의 주당 근무 시간은 100시간이 넘는다.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는다. 눈 뜨면 시작이다. 일로 생각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로 8년을 살 수 있었다. 신문에서 떠드는 유튜버의 화려함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 0.00001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52시간 운운할 바에는 시작도 않는 게 낫다.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한다면 1시간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진짜 좋아서 시작한다면 시간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보겸님이 좀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멋진 대목인 것 같았어요. 보겸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시간의 절대량에 대해 나온 부분입니다. 주당 100시간을 영상 작업에 시간을 쏟는다면 7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됩니다. 보통 회사들이 8시간을 평균 근로시간으로 잡죠. 거의 6시간씩 보겸은 더 일하는 셈이 되니까 이른바 먹고 자는 시간을 빼면 정말로 대부분의 시간을 유튜브에 할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을 즐기면서 재밌게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좋아하는 상황이어야지만 될 것이고요. 보겸처럼 돈도 따라오는 상황이 함께 이어지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말 그대로 성립이 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부터 먼저 떠올리다 보니까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자괴감을 느끼며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보겸 TV를 보면서 나는 매번 아쉽다.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거기다가 동남아시아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퓨디파이 정도는 간단히 제낄 수 있었을 텐데, 비통한 심정으로 자뻑의 시간을 마무리한다. 웃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다. 내가 영어권 유튜버였다면 1000만 구독자는 진즉 달성했을지도 모른다. 뒤에 크로마키 하나 세워두고 카메라 한 대로 촬영하면서 썰만 푸는 퓨디파이의 구독자가 9,470만 명이 넘는다. 개인이 가진 매력이 그만큼 상당하다는 이야기다. 유튜브에서는 캐릭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썰만 잘 풀 수 있으면 대단한 장치나 기술이 없어도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 나는 천부적으로 말을 잘한다. 재미있다. 퓨디파이와 견줄만하다. 그러나 전 세계인을 상대하기에 나의 영어 단어는 너무 빈약하고 영어 문장은 짧다. 한국어로는 12시간도 떠들 수 있지만 영어로는 12초도 버겁다. 맞습니다. 정말. 유튜버의 광고 수익은 어차피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언어적으로 세계인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컨텐츠이거나 세계 공용어라 볼 수 있는 영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더 구독자 수, 조회수, 수익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 또 놀란 것은 저자인 보겸님이 아무리 자신의 책이라지만 나는 천부적으로 말을 잘한다, 재미있다, 퓨디파이와 9,470만 구독자의 퓨디파이와 견줄만하다 이렇게 쓰신 데에서 뭔가 뭐야 이거 자신감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싶으면서도 그래 이게 보겸이지 하게 됩니다. 유튜버의 끝은 어디인가요?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을 원하세요? 아니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유튜버로 살다가 유튜버로 죽을 겁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유튜버로 사는 것, 그게 제 꿈입니다. 책을 내든 강사가 되든 다른 직업을 갖는 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유튜버의 정체성은 죽을 때까지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보겸으로서 살아가는 앞으로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로 살다가 유튜버로 죽겠다는 보겸,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보다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보겸, 현재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 연봉보다도 더 많은 돈을 매월 버는 것으로 알려진 보겸은 상당히 부러운 사람이고 동시에 그 자리까지 올라서는 동안의 노력과 운과 열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단지 아프리카 게임 BJ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크리에이터계의 몇 안 되는 아이콘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캐릭터 보겸, 앞으로도 계속 변화무쌍하게 보여줄 그의 컨텐츠와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 그리고 북튜브를 열심히 지속하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가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